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네요. 벌써 평일의 마지막인데요. 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강수 확률이 40%라고 하는데 금요일 밑에 광역성 뇌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겨서 나가시길 바라면서 요즘 날씨가 또 온도는 높고 이제 비가 내려서 계속해서 후덥지근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은 날씨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불쾌지수가 그래도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금요일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요 며칠 이제 상승했다 하락을 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모양이지만 그래도 일주일 대비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이 높이 상승한 상태이죠. 네,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기조 속 미 증시의 경우 하락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출발을 했는데 코인리스 마켓 모니터링에 따르게 되면 미국 S&P 500 지수가 1.07%, 나스닥 지수가 0.85%, 다우지수가 1.22% 하락 개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과 미 증시와의 상관관계가 낮아지며 비트코인이 다시금 해지 수단으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이 긍정적이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현재 매일같이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죠. 한 암호화폐 투자사의 투자사의 CEO의 경우는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투자사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투자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전문 회사 패럴렉스 디지털의 CEO 로버트 브리들러브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보유가 어렵다 느껴졌다면 일단 기다리길 추천한다.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 수중에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는 못 빼길 때까지 지금이 바로 전략을 짤 때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 말은 이제 중장기 홀더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보통 2017년 말 그리고 2018년 초에 유입된 인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때 달콤함을 잠깐 맛보고 기나긴 하락장을 견뎌낸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하는 말 같은데요. 곧 있으면 크게 상승한다는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죠. 네, 그만큼 높게 상승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상승할 것이다 언급한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들어 매일같이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가격대가 많이 나왔죠. 네, 단기적으로 이제 1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부터 해서 연말 2만 달러가 나오고 아니다, 5만 달러 아니다, 10만 달러는 갈 것이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만 달러 더 갈 것이다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트림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0만 달러 아니다 더 간다 언급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책임자 샘슨 모우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못 갈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2016년 채굴 보상 반감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650달러가 됐고 1년 후 2000달러 다시 수개월 후 1만 9천 달러까지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빠르고 맹렬하다. 10만 달러 전망은 어쩌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기사가 나오니 다시 안 꺼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그래프인데요.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반감기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이루어졌을 당시가 이제 1BTC당 10달러였습니다. 네, 그리고 1년 후 1000달러까지 도달하며 신고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1년 만에 100배가 상승한 것이죠. 네, 그 후에 천천히 이제 하락을 하다가 두 번째 반감기인 2016년 7월 10일 500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반 후인 2017년 2월 신고점 19,000달러를 달성하며 거의 40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죠. 네, 드디어 이번 2020년 5월 세 번째 반감기가 도래를 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반감기 100배 상승, 두 번째 반감기 후 약 40배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률도 반감이 오는 듯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 신고점을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약 15배 정도의 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물론 이는 반감기 역사 그래프대로 흘러간다면이라는 가정이지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이라고 봅니다. 네, 윙클보스 형제의 경우는 이번 불마켓의 경우 역대급의 불마켓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을 했는데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이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 얼만큼의 가격 상승률이 있을지 2021년 말이나 2020년 초 지금의 가격을 보고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활기를 띠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매집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거래가 38% 증가했다. 채굴자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이 46.5%가 증가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글래스노드는 비트코인 100만 달러 하나로 11.96억 원 이상을 보유한 주소가 38% 급증해 현재 18,000명의 비트코인 고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고래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네,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숫자를 늘린다는 것은 분명 확신이 있기에 늘리는 것이겠죠.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기에 움직임을 참고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밑에 이제 채굴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낸다는 내용인데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고래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현재 1BTC를 들고 있는 지갑의 수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을 보면 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개미라고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같이 상승을 외치고 있는 시점인 것인데요. 현재 너도 나도 상승을 하기 위해 존버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력한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금들이 필수적으로 유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이 되는 움직임 또한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 움직임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로 이제 현재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펀드가 11일 만에 10억 달러의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미 금융통화청이죠 OCC에서 일반 은행의 이제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를 허용했기에 그동안 눈치만 보던 기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있는데 현재 새로운 자금의 유입이 될 만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을 더욱 이끌어낼 소식들은 앞으로 무엇이 더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상승장을 축하라도 하듯 드디어 수사가 마무리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 코인 다단계 사건이었던 플러스 토큰인데요. 일단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공안은 이제 플러스 토큰 수사가 마무리가 됐다. 관계자 약 100여 명을 체포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 차이렌셔 30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중국 공안이 암호화폐 다단계 스캠 플러스 토큰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는 중국 공안이 처음으로 수사를 마친 글로벌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건인데요. 네, 지금 공안은 해외로 도주한 플러스 토큰 주요 관계자 27명과 핵심 관계자 82명을 체포했습니다. 전 세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플러스 토큰에 투자를 해 피해액은 400억 위안, 하나로 약 6조 8,228억 원이라는 감도 안 노는 이런 숫자가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플러스 토큰의 경우는 매일 수익이 나오는 전자지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중국의 역대급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플러스 토큰은 삼성과 구글 출신 개발자들이 뭉쳐 만든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300만 명 이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기 사건인데요. 수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식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 또한 나왔습니다.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이죠 SBI 홀딩스에서 e스포츠 선수 연봉을 XRP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스포츠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프로게이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예전에 참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는 e스포츠 선수 연봉에 리플 XRP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SBI 홀딩스의 요시타카 키타오 CEO 같은 경우는 30일 결산 설명회를 실시 e스포츠 선수 연봉을 XRP로 지급하는 것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키타오 CEO는 결산 설명회에서 e스포츠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한다 강조를 했는데요. 네, 최근 SBI e스포츠를 설립해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e스포츠 사업을 통한 디지털 세대와의 강화도 언급을 했습니다. 기타오 회장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밑에 이제 e스포츠 설명이 막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게이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 연봉을 XRP로 주는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봉을 XRP로 준다는 것,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10대뿐 아니라 20대에서 30대 그리고 더 나아가 40대 50대까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게이머의 발언에 영향을 받기까지 하는 세대가 바로 디지털 세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층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프로게이머가 연봉을 XRP로 받는다면 분명히 암호화폐 기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뉴스나 신문에까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소식입니다. 네, 요즘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일반 공중파 방송에까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시대가 참 많이 바뀐 것이죠.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SBI 홀딩스의 경우는 XRP로 무언가를 지급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SBI 그룹이 주주들에게 XRP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SBI의 경우 제2의 리플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리플사의 기술뿐 아니라 XRP의 활용 방안을 무궁무진하게 모색 중이죠. 네, 이렇게 XRP를 무궁무진하게 활용할수록 이제 유동성은 더욱더 증가하며 그에 따라 가격의 상승 또한 기대할 수 있게 되는데, 네, 과연 XRP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격도 따라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전날보다 5포인트 오른 76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다시 한번 극단적 탐욕 단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죠. 이제 7월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8월의 시작은 조금 더 올라서 80부터 시작을 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씩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1.41% 하락했습니다. 지금 1320만원대, 이더리움이 1.61% 상승했네요. 39만원대, 리플 XRP가 1.49% 상승을 했습니다. 290원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0.3% 하락한 62.5%지만 그래도 매우 높죠.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걸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낮아져서 각 알트코인들이 각자의 목적에 맞는 성과들을 이뤄내고 각자의 목적에 맞게 그 비트코인에 끌려다니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야 건강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기반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나 비트코인에 끌려다니는 모습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